언제나 그렇듯 새벽녘에 항구를 여는 꾼들의 모습이 분주하다. 30도를 훌쩍 넘나드는 한여름의 폭염 속에서도 꾼들의 열정은 식을 줄 모른다. 그 속에서 함께하는 박진철 프로. 오늘 그가 찾는 섬은 경남 통영의 노대도이다. 그곳에서 여름철의 시즌을 맞고 있는 뱅에돔을 대상으로 행복한 낚시 이야기를 이어간다. 통영권에 속한 노대도는 크게 상노대도와 하노대도로 나누어져 있으며 사계절 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섬이다. 감성돔도 좋은 조항을 보이지만 오늘의 대상어는 뱅에돔이다. 그럼 뱅에돔 낚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자, 제가 내린 포인트는 하노대도 뒤로 보이는 철탑 및 포인트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시즌에 뱅에돔이 마리수로 잘 낚이는 곳입니다. 포인트는 약 3군데 정도가 나오고 갯바위 바깥을 따라서도 군데군데 좋은 포인트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에 조금 늦장을 부렸나요? 도착하니까 제가 목표로 했던 포인트들은 낚시객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고 비교적 충분히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만 고프리가 되놓으니까 조류가 콸콸콸콸 참돔 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물이 조금 죽는 시점을 기다려야 되겠는데요. 자, 이곳은 낚시할 포인트가 약 조금 멀리 나가도 한 6-7m 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큰 씨알보다는 약 25에서 30cm급의 마리수 뱅에돔이 낚이는 곳이기에 오늘 낚싯대는 비교적 약한 0.6호대 낚싯대를 선택을 했고요. 3000번 릴에 1.5호 원줄 그리고 1.2호 목줄을 직결을 했습니다. 자, 제로 알파찌, 제로찌와 제로제로 사이의 부력이죠. 찌를 선택을 했고 비교적 9g 정도밖에 나가지 않는 아주 작은 찌입니다. 그리고 찌멈춤 조수고무를 달고 목줄 약 2m, 2.5m 정도의 아무것도 달지 않은 채비로 뱅에돔 바늘 4호 바늘이 걸려 있습니다. 이 채비로 시작을 하면서 채비의 변화를 줘보게 될 텐데요. 자, 오늘 낚시는 낚시를 시작과 함께 낚시가 진행되는 전 과정은 여러분들과 함께 찬찬히 풀어보는 그런 조금 상세하게 뱅에돔 낚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의 중심에 있지만 좋은 기상 때문인지 새벽녘의 공기는 제법 상쾌함을 준다. 여름 낚시는 새벽의 신선한 시간대에 집중해야 좋은 조항을 올릴 수 있기에 그는 낚시를 서두른다. 자, 갯바위에 내리게 되면 본인이 잘 아는 포인트거나 아니면 옆에서 조언자가 함께 내렸다면 공략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찾기가 어렵지 않을 텐데요. 처음 내리는 포인트, 저도 이 자리는 오늘 처음 내려보는 뱅에돔을 위해서는 처음 내려보는 포인트인데 이런 포인트에서 어디를 공략할 것이냐 선택을 하게 되는데 물론 포인트 여건에 따라 또 그날 상황에 따라 멀고 가깝게 공략 범위가 틀려지겠지만 또 평균점을 본다면 갯바위에서 약 20m권을 포인트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하고자 하는 포인트 약 20m권에 적당한 조류가 가는 곳을 포인트로 정했다면 이제 밑밥이 들어가면서 낚시가 시작될 텐데요. 자, 포인트에 내려서 뱅에돔 낚시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이 잡어의 상황, 잡어의 활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잡어의 움직임을 빨리 캐치해낸다면 그날 뱅에돔의 조과도 어느 정도 점쳐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는데요. 갯바위에 내리게 되면 잡어용 밑밥이 들어갈 때 무작정 잡어를 묶기 위한 많은 밑밥이 들어가기보다는 아침 시간에 캐스팅 전에 한두 주걱 정도만 발밑에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잡어의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생각보다 빨리 반응을 하네요. 자, 제 발밑에 들어가는 두세 숟가락의 밑밥만으로도 잡어들이 확 붙게 되는데요. 자,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뱅에돔 낚시에서는 아주 상황이 좋은 청신호로 보입니다. 자, 자리돔 말고는 다른 잡어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은 개체수도 아닌 자리돔들이죠. 자, 발밑에 자리돔이 모인다고 해서 계속 밑밥이 들어가 버리면
자리돔을 포함한 다른 잡어까지도 혹은 더 많은 개체수의 자리돔을 포인트로 불러 모아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낚시를 진행하시면서 자, 어느 정도의 상황을 확인했다고 싶으면 발 밑에는 한 숟가락 정도씩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캐스팅이 시작되면 발 밑에 한 숟가락이 들어가고 포인트에 캐스팅 이후 한 숟가락의 밑밥만 투척을 한 다음 다시 발 밑에 한 숟가락이 들어가는, 자, 이 이야기는 울릉도에서도 제가 한번 상세히 풀었던 적이 있는데요. 자, 낚시는 뱅에돔 낚시는 리듬의 낚시고 패턴의 낚시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발 밑에 한 번, 포인트에 한 번, 다시 발 밑에 한 번 낚시를 시작하면서는 이런 패턴으로 한 4-5번 정도의 낚시를 이어갑니다. 그때까지 입질이 없으면 그 다음 캐스팅에서는 발 밑에 2번, 포인트에 2번, 다시 발 밑에 2번, 그 패턴으로 또 한 5-6번 정도 캐스팅이 이어지고, 거기서 또 입질이 없다면 발 밑에 3번, 포인트에 3번, 발 밑에 3번, 그런 패턴으로 캐스팅의 횟수를 점점 늘어가는데, 자, 그 시점에서 뱅에돔 입질을 받기 시작한다면 3번의 캐스팅이 들어가다가 입질을 받기 시작한다면 2번으로 줄이고, 또 입질이 계속 이어진다면 한 번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첫 캐스팅을 시작할 텐데요. 똑같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 밑에 잡어를 위한 밑밥이 들어가고, 자, 곧바로 반응을 하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평균점이 되는 약 20m의 캐스팅이 들어간 다음, 자, 포인트에 한 숟가락의 밑밥이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다시 발 밑에 한 숟가락이 들어가죠. 자, 이 사이클을 4-5번 정도 찬찬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에돔 낚시는 리듬의 낚시, 패턴의 낚시라고 말하는 박진철 프로. 규칙적인 패턴과 리듬을 맞추는 캐스팅이 시작된다. 자,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 밑에 한 번, 포인트에 한 번, 다시 발 밑에 한 번, 그 패턴으로 약 3-4번 정도 캐스팅을 했는데요. 아직 첫 뱅에돔 입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다음 단계로, 자, 발 밑에 2번의 밑밥이 들어가고, 자, 조금 더 20m 정도의 거리에 포인트에도 한 번, 자, 2번의 밑밥이 들어가고, 다시 잡어들이 빨려 나가지 못하도록 발 밑에 2번의 밑밥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엔 이 패턴으로 입질을 받을 때까지 약 3-4번 정도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의 캐스팅에서 뱅에돔의 입질이 닿지 않고 있었기에 박진철 프로는 다음 단계의 패턴에 리듬을 맞춘다. 전체적인 조류가 강할 때는 조류가 약한 곳을, 전체적인 조류가 약할 때는 강한 곳을 공략 포인트로 정한다는 그는 오늘은 다소 조류가 약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어김없이 첫 뱅에돔의 입질을 받아낸다. 자, 뱅에돔이네요. 자, 두 번씩 들어간 입질이 5번 정도 연결되면서 입질을 받게 되는데요. 뱅에돔입니다. 자, 괜찮은 시간이네요. 하나, 둘, 셋, 자, 으쌰. 자, 약 30cm급은 되는 뱅에돔입니다. 첫 입질을 받은 박진철 프로는 밑밥의 투척에 더욱 정교함을 높인다. 몇 마리의 뱅에돔 입질을 더 받는다는 확신이 있는지 낚시에는 더욱 여유가 생기는 듯하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어신. 자, 입질이 닿는데요. 자, 곧바로 들어오네요. 이거는 또 좋은 샷입니다. 야, 이 발밑에 여가 길게 뻗어 있어서 챔질 하자마자
바로 닿는 느낌인데, 아, 이거 뭐야? 이런 참돔이 올라오네요. 으쌰. 뱅에돔인 줄 알았던 입질은 작은 씨알의 참돔이었다. 다시 채비를 가다듬고 리듬을 맞추는 그는 곧바로 세 번째의 어신을 받는다. 으쌰. 또다시 뱅에돔의 입질을 받으며 박진철 프로 특유의 리듬의 낚시가 이어지고 있다. 규칙적인 리듬을 맞추는 그의 낚시 방법은 학습 효과가 높은 뱅에돔 낚시에서는 매우 높은 확률을 만들어낸다. 자, 2마리째 뱅에돔을 낚고 밑밥을 줄여서 캐스팅을 했는데요. 자, 곧바로 입질이 닿네요. 자, 밑밥을 줄여서 만드는 입질. 제가 개체 간의 경쟁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이. 자, 나왔습니다. 벽에 살짝 붙었었네요. 자, 밑밥을 줄여서 들어간 캐스팅. 몇 마리의 뱅에돔이 집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 들어가던 밑밥을 한 번으로 줄였죠. 캐스팅 하자마자 바로 입질을 받게 되는데요. 입질 속도도 빨라지고, 입질도 시원한 입질을 보이는 그런 입질이었습니다. 으쌰! 자, 괜찮은 씨알이네요. 여러 마리의 뱅에돔을 낚으며 이어지는 캐스팅. 그리고 또다시 뱅에돔의 어신으로 이어진다. 간다. 이제 들어온다. 자, 연달아 입질이 들어오네요. 자, 오히려 새벽녘보다 해가 씨알도 좋아졌습니다. 해가 솟으면서 입질이 훨씬 더 시원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괜찮은 씨알이네요. 새벽의 짧은 시간에 마리수의 뱅에돔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사이 한여름의 해가 머리를 내밀기 시작하며 갯바위를 뜨겁게 달구기 시작한다. 야, 덥네요. 아직 아침에 8시도 안 된 시간인데 바람 한 점 없는 기온이 한 30도 가까이 벌써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온몸에 땀이 막 배이는데 이 자리에서 아침낮을 잠시 몇 마리의 뱅에돔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조류가 만조가 되면서 조류가 완전히 바뀌네요. 발밑으로 완전히 들어와 버리는데 들물 포인트를 할 수 있습니다. 조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갈 때 아주 입질이 좋았었는데 만조 이후에 지금 썰물로 바뀌면서 완전 발밑으로 들어와 버리네요. 조류가 바뀌면서 입질도 끊어지게 되고 포인트 이동을 위해서 배가 온 것 같으니까 가까운 곳으로 물때가 맞는 곳으로 포인트를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많은 마리수는 아니지만 짧은 시간에 만족하는 조가를 올린 박진철 프로는 포인트의 물대에 맞춰서 자리를 옮겨보기로 한다. 자, 옮긴 곳은 오전에 노대도에서 낚시를 했었죠. 섬을 옮겨서 옆에 있는 남해 동부권을 지키는 수문장 욕지도로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아주 이쁘고 큰요 광주여 감성돔 낚시에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되는 곳이죠. 광주의 앞에 있는 제사상자리라고 이름이 붙여진 곳인데요. 한숨 자고 몸도 가뿐하고 정말 좋습니다만 갯바위 내리니까 제사상이 아니고 쓰레기장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맞을 법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뭐 냄새도 나고요. 기분 좋은 낚시를 하기 위해서 한 10분만 시간을 내서 주변 정리부터 좀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갯바위 내리면 제발 가지고 가신 거 그것만큼이라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욕지도로 포인트를 옮긴 그는 마음이 편치 못하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갯바위를 보며 어찌 그냥 낚시를 할 수 있으랴. 10분 정도 갯바위를 정리하겠다던 그는 약 1시간 이상을 갯바위 청소만 한 것 같다. 자, 옮긴 포인트. 이곳에서의 낚시는 저도 처음 해보는 포인트인데요. 비교적 6, 7m의 여밭이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포인트로 보입니다. 조류가 좀 세게 흐르는데 이 조류가 살짝 죽는 시점이 되면 분명히 뱅에돔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보입니다. 자, 늦게 들어왔으니까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해질녘 타이밍 집중해서 오히려 뱅에돔 낚시는 오전보다 오후 조항이 좋을 때가 많죠. 대상으로 하는 뱅에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채비는 오전에 장비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찜한 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제로알파찌를 썼었는데 잔존무르기 조금 남아있는 제로찍으로 바꾸고 그 외에는 같은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낚시를 하면서 상황에 맞는 채비로 교체해가며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옮긴 포인트에서의 낚시를 시작한다. 몇 번의 캐스팅이 이어졌지만 지속해서 들어가는 밑밥에도 아무런 잡어의 반응이 없는 것에 그는 무엇인가 옮긴 포인트에서의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조류가 좀 죽어줘야 될 텐데 뱅에돔 낚시하기에는 조류가 너무 셉니다. 마치 참돔 물골 낚시를 하는 듯한 그런 조류가 가고 있는데요. 이 조류가 조금 죽어줄 때까지는 가까운 이 혼통의 만입부 주변 조류가 조금 죽는 곳을 포인트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해질녘에 짧은 타이밍 공략을 준비하고 내린 포인트이기에 철수 시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다. 뱅에돔을 만나기 위한 몸짓들이 이어지지만 그는 이 포인트에서는 뱅에돔을 만나기 힘들다는 느낌을 받는 듯하다. 자, 뱅에돔 낚시에서 뱅에돔이 나오지 않을 때 오히려 밑밥 소모가 많아지죠. 지금 제가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발밑에 잡아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말이라 주말 오후가 되니까 야영 낚시를 준비하기 위한 분들의 모습, 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제가 내릴 때만 해도 바로 앞에 보이는 광주역 한 분의 조사님도 안 계셨는데 발 디딜 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포인트에도 야영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좌우로 쪽에도 준비들을 많이 해오셨네요. 재밌게 주말을 보내기 위한 분들의 모습이 많습니다. 이 포인트에서는 금방 입질이 닿지 않고 있는데요. 물론 지속적으로 해질녘까지 밑밥이 들어가서 뱅에돔을 만나기 위한 작업들을 해 나가겠지만 입질이 지금은 뜸합니다. 뱅에돔을 기다리면서 재미있는 낚시 이야기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내만권 뱅에돔 낚시에서 목줄지의 활용, 아마 뱅에돔 낚시를 하시는 분들 주머니에는 몇 개의 목줄지는 다 가지고 다니실 정도로 많이들 사용하시죠. 저는 거의 모든 필드에서 목줄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목줄지를 쓰시는 분과 그렇지 않는 분하고 함께 낚시를 하더라도 사실 조과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제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서인데요. 오늘은 실내에서 그 목줄지의 사용 범위와 제가 생각하는 목줄지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나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뱅에돔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목줄지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실내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뱅에돔 낚시가 활성화되고 시작되면서 언제부터인가 이 목줄지, 조그만 아이템 하나가 꾼들의 주머니에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 목줄지란 무엇인가, 그리고 목줄지의 사용 범위, 그리고 목줄지에 대한 생각이라는 세 가지 제목으로 크게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목줄지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조그마한 목줄지, 한국에서는 대부분 약은 뱅에돔의 어신을 파악하는 챔질 타이밍을 잡기 위한 목줄에 부착하는 찌로 사용이 되는데요. 사실 이 목줄지가 일본에서부터 한국에 넘어올 당시는 그런 사용 목적이 아니었죠. 아직까지도 이 나라 일본에서는 목줄지를 제일 먼저 개발해서 사용하게 됐던 일본에서는 목줄에 부력이 있는 찌를 부착하고, 그리고 이 목줄지가 미체비의 무게로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뱅에돔 낚시에서 중요한 밑밥의 동조, 그리고 조류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밑밥의 동조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또 아이템으로 사용을 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따라서 목줄지는 수면에 떠서 어신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미체비와 함께 밑밥과의 동조를 확실히 잡아주기 위한, 조류를 잘 타기 위한 서서히 가라앉는 그런 아이템이었는데요. 이 목줄지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물론 원도권의 뱅에돔 낚시에서는 일부 같은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조류를 잡아주는 채비보다도 직접 약은 입질, 일반적인 찌로서 파악할 수 없는 약은 입질을 눈으로 파악하고 바로 챔질을 하는 어신지의 역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신지로 사용하는 목줄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목줄지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 함께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최초 개발 당시의 사용 목적은, 자, 부력이 있거나 부피가 있는 목줄지가 찌 밑으로 서서히 들어가면서 가벼운 아주 미세한 조류도 붙잡아줘서 밑밥에 들어갈 때 밑밥과의 동조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는데요.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내망권의 아주 약은 뱅에돔 입질을 캐치하기 위해서, 자, 찌 그리고 연결되는, 자, 이렇게 찌는 말 그대로 가벼운 채비를 던지기 위한 던질지 역할이 되고, 여기 있는 이 목줄지는 수면에 뜨면서 목줄에다가 부착한 목줄지는 유동이 되지 않죠. 따라서 여기 길이를 조절하게 되면서 목줄에 부착한 찌가 뱅에돔이 상승하는 폭을 조절해 가면서 직접 목줄지의 입술을 보고 챔질 타이밍을 잡는 어신지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자, 대부분의 내만 낚시에서 꾼들의 주머니에 필수 아이템처럼 되어 있는 목줄지, 과연 이 목줄지가 정말로 많은 뱅에돔의 입질을, 또 약은 뱅에돔 입질을 받아내고 낚아내게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 생각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면에 채비가 떨어지고 찌는 던질지라 그랬죠. 목줄에 연결되는 목줄지입니다. 자, 목줄지 밑으로 약 1m 정도 수심을 조절했다면 이 거리가 1m가 될 것이고, 이 목줄지를 부착하면서 여기는 고정이 되기 때문에 찌 밑 아래 수심, 전체 수심은 1m에서 더 내려가지는 못하게 되죠. 자, 목줄지를 사용할 정도가 된다면 뱅에돔들이 수면까지 완전히 부상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1m의 수심을 줬다면 바닥층에서 약 7m 가까이, 6, 7m까지 떠오르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활성도가 좋을 때는 거의 수면까지 떠오르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수면 1m 정도의 고정이 된 채비는 밑밥이 지속적으로 밑밥이 들어가면서 자부층, 상층의 자부층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밑에서 올라오는 밑밥이 부상해서 올라오는 뱅에돔들의 입질, 목줄지가 떠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입질도 부력이 거의 없고 부피가 작은 찌에 반응을 보게 돼서 챔질을 해서 고기를 낚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때가 바로 이 목줄지를 사용하게 되는 그 평균적인 타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 상황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목줄지를 부착함으로써 바늘부터 목줄지까지 거리는 1m로 고정이 되어버린다 그랬죠. 자, 그렇게 된다면 6, 8m 바닥권에 있는 뱅에돔들이 6, 7m 가까이 부상을 해야만 꾼의 미끼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물론 활성도가 좋고 밑밥이 들어가면서 고기가 막 피어오를 때는 여러 마리 뱅에돔을 낚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뱅에돔 낚시의 특성상 활성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 상황이 여러 시간씩 이어가지진 않죠. 뱅에돔만큼 상황 변화가 심한 고기도 없는데요. 사실 저는 모든 필드에서 거의 목줄지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목줄지와 버금가는 약 6에서 6, 7g 정도의 아주 작은 소형지만을 사용하고 목줄 길이가 수심 1m에 맞춘다면은 1m까지 뱅에돔이 피어오르는 상황이라면 1m 목줄 위에다가 집게리 위에 들어가더라도 찌 위치를 밑으로 내려서 찌 밑 수심을 약 1m에 맞추게 되고 또 뱅에돔 입질이 서서히 가라앉는다고 보게 되면 찌멈춘 고무와 찌를 올려서 예상 수심대까지 목줄 길이를 찌멈춘 고무 하나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낚시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목줄지를 사용하지 않는 채비와 목줄지를 사용하는 채비를 조금 더 상세하게 비교한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뱅에돔 낚시 형태의 전유동 채비와 목줄지를 사용한 채비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단순 비교해 보겠는데요. 자, 목줄지를 달면서 목줄지와 바늘의 거리가 1m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반유동 낚시처럼 1m에 채비가 닿자마자 1m의 수심 이상 내려가지가 못하죠. 따라서 이 채비는 1m 이하의 입질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반대로 일반적인 전유동 형태의 채비는 밑밥이 들어가면서 서서히 내려가는 밑밥과 함께 채비가 전유동 형태로 내려가면서 1m권은 물론 1m 이상의 전체 수심대에서 골고루 뱅에돔의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죠. 자, 전체 수심대 1m를 포함한 전체 수심대에서 입질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자, 목줄지 아주 예민한 뱅에돔이 살짝 물었다는 예민한 채비도 이 목줄지는 눈으로 캐치를 해내고 챔질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반면 목줄지보다 무게가 있고 비중이 있는 찌만을 사용한 정형 형태의 채비에서는 정말 작은 입질은 놓치기가 다는 단점도 있는데요. 그런 어시를 캐치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목줄지한테 점수를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밑밥이 들어가는 상황을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1m권에서 목줄지를 사용한 1m 안에서 입질을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뱅에돔을 피어 올리기 위해서 상층에 잡어가 많이 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밑밥이 들어가야만 이 층에서 입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 밑밥이 들어가면서 몇 마리의 뱅에돔을 낚게 될 수는 있으나 일단 잡어가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포인트 들어가는 밑밥은 환경을 완전히 버려놓게 되죠. 그렇게 될 경우 지속적인 입질을 가져가기 힘들고 또 좋은 활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뱅에돔의 입질을 점점 얕게 만들고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또한 수심 1m까지 8, 9m 수심대에서 1m까지 떠오른 뱅에돔은 활성도가 아주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밑밥은 뱅에돔 입질을 나쁘게 만들죠. 활성도가 좋아서 떠올라 있는 고기가 계속 포인트에 밑밥이 들어가고 그 밑밥으로 인해서 상층에 잡어들이 뜨고 그 밑에 뱅에돔들이 있게 되면 이 뱅에돔들은 잡어 밑으로 떨어지는 밑밥,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밑밥 때문에 피어 올라서 먹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2층에서 어느 정도 집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활성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내려가지 않으니까 먹고 하면서 입질이 약아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처음에 말했던 것과 같이 몇 마리의 뱅에돔을 낚기는 쉬울 수가 있으나 정말 많은 수의 뱅에돔을 마리수로 낚아내기에는 그만큼 환경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러한 채비들은 한 번 동조가 될 때 캐스팅이 한 번 될 때마다 적당한 밑밥 한 숟가락 혹은 두 숟가락의 밑밥만 동조를 시킴으로써 밑밥이 천천히 내려갈 때 만약에 10마리의 뱅에돔이 있었다면은 그 중에서 뭐 7, 8마리가 떠올랐다.
그러면 밑밥 한두 숟가락이 들어가 있는 크릴 몇 개를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천천히 밑밥 뒤따라 내려가는 이 미끼가 수심 1m 안에서도 백연돔 입질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자, 그 타이밍을 놓쳤다. 백연돔이 일시적으로 떠오르는 속도가 줄어들었을 경우도 서서히 동조되면서 7, 8m 수심대에서 1 혹은 2m 혹은 3m 그래서도 백연돔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그 폭이 광범위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기본적인 또 확률들, 그런 상황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목줄질을 맹신하게 되는 것, 그것은 아마도 매 출조 때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주 집중하고 아주 예민하게 낚시를 해야 하는, 서서히 동조시켜 나가야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낚시 방법보다 목줄질을 달고 캐스팅하고 밑밥만 몇 번 투여함으로써 낚게 되는 몇 마리의 백연돔에 만족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활성도 오늘 정말 좋구나 하고 생각될 때, 내가 이런 상황에서 목줄질을 사용해서 5마리의 백연돔을 낚았었는데 오늘은 목줄질을 사용하지 않고 정말 오랫동안 동조될 수 있고 또 밑밥을 아껴가면서 백연돔의 활성도를 내가 밑밥으로 한번 조절해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런 목줄질을 사용하지 않는 채비로 전유동 형태로였을 때 5마리 이상의 백연돔을 낚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출조길도 한번 가져보시면, 기존에 사용해 오시던 목줄질을 맹신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목줄질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훨씬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거나 하는 또 다른 백연돔 낚시의 묘미를 즐기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잡어 한 마리 반응하지 않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 바다라는 것이 그렇다. 꾼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의 변화, 알 수 없는 환경의 변수. 하지만 그런 것들도 바다 낚시가 주는 매력이 아니겠는가. 조류가 좋아지면서 잡어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만 힐끗힐끗 백연돔 모습이 보이는데도 입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 밑밥과 제미끼의 동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밑밥에는 반응을 합니다만 미끼에는 미끼를 건드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뭔가 조건이 좋지 못한 모양입니다. 자, 이럴 때 한두 마리의 백연돔이라도 입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비를 더욱 약하고 정교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1.25 목줄을 쓰고 있다가 1호에서 다시 0.85 줄로 지금 바꾼 상황입니다. 더욱 예민한 채비 구성, 더욱 정교한 테크닉을 구사해보지만 그는 알고 있다. 바다가 꾼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그렇다 하여 낚싯대를 접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욱 최선을 다하며 물속 깊은 곳을 응시한다. 테크니션, 의미 있는 대상어의 어신을 기다리며 또 다른 바다를 기약한다.